자,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차트 메인주 삼선 공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온리 차트로만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될 만한 종목들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DB하이텍이고요. 두 번째 종목 대신증권, 세 번째 종목 스맥이라는 종목들을 가지고 시장과 상관없이 차트로 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종목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DB하이텍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역시나 동사도 파운드리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매수를 동반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이고요. 최근의 흐름 보시면 투신과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매수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으로만 봐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2분기도 여전히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미 잠정 실적을 통해서 긍정적인 실적이 나름 좀 나와서 역시 파운드리 쪽 관련된 부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 하고, 앞선 고점이 33,100원입니다. 근데 이 33,000원대를 계속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난번에 한번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5월달에 한번 있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임박을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3번, 4번 정도 도달을 해서 계속 노크를 하다 보면 결국은 돌파가 되면 상당히 무섭게 좀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계속적으로 막혀져 있지만 그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상당히 가격적인 매력으로 돌파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은 유튜브 교육을 통해서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 분석 관련된 부분과 지지와 저항 관련된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33,000원을 다시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토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31,000원대에서 31,500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시장이 그렇게 크게 조정이 나오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흐름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월화 정도 조정받고 수요일부터 상승을 하면서 좀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500만 주 이상 이 앞선에 이제 거래를 돌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 거래량만큼 거래량이 나오면 한 250만 주에서 3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주봉상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보시면 한 28,000원에서 33,000원 약 한 7,000원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 계속 이어졌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좀 러프하게 보시면 26,000원에서 한 33,000원, 31,000원 정도, 그러니까 못해도 한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이번의 상승도 그 추이를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 38,000원에서 4만원대까지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DB하이텍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 때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1분기에 대한 토대로만 보면 1분기 실적을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면 결국
뭐 한 4만원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뭐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영향만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적 먼저 선반영이 되는 의미에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손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뭐 최근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종목들 흐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조정을 보았을 때는 크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가격적인 이 지지선이죠. 3만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난 조금 더 이제 이탈을 한다, 하락이 좀 추이가 단기적으로 꺾인다라고 하면 못해도 28,000원 초반 정도 선까지는 하락을 했다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는 3만원을 잘 유지를 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유지가 되면 보유를 하시고, 유지가 되지 않으면 차라리 매도를 했다가 차라리 28,000원 초반대 다시 매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나는 좀 더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26,000원대까지도 열어놓고 좀 러프하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3분기, 4분기에 대한 확실한 실적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 이 파운드리 쪽은 나름 좀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역시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증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정부 쪽에서 양도세 관련된 부분에 다시 재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부과 수정 기대안으로 인해서 증권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특히나 키움증권은 이제 1위 MS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역시나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양도세에 대한 수정안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 증권주들도 다시 빛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생각을 좀 해봤고,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 그 키움증권은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7월 17일 재연절에 다시 이제 고점을 또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들 보시면 주봉 월봉상 보셔도 예전에 고점인 2018년에 고점인 11만원 선까지 13만원 선까지도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볼 수 있어서 키움증권 자체가 그런 흐름이라고 하면 다른 쪽 중소형 증권사들도 역시나 같이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 굳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권주들은 2분기 실적 역시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브로커리지에 대한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마진율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2분기까지 실적도 나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던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명분이 실적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부 쪽에서의 그런 부분, 완화에 대한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역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450원인데요. 뭐 만원 선까지는 역시나 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니 11,000원을 돌파를 할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이 11,000원을 돌파를 하면 결론적으로 추이 자체는 상승으로 완전히 좀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서 뭐 주봉상 보셔도 이 11,000원까지 어느 정도 돌파를 하면 추가적인 상승은 12,000원, 3,000원까지도 열려있다 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월봉상 보셔도 길게 봤을 때는 14,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사이에서는 계속 움직였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이 얼마만큼 이어지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 쪽으로도 전환이 될 수 있다 라는 거는 잘 염두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1,000원대까지는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고, 못해도 11,000원, 12,000원만 잘 유지가 되면
추가적인 목표가는 14,000원 이상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실적이 나름 좋아요. 1분기 실적으로만 빗대어 봐도 못해도 한 15,000원 이상은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름 잘 뒷받침이 되고 정부 쪽에서의 규제 완화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덜 오른 쪽으로 순환매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눈여겨보자. 그리고 손절매에 대한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9,700원, 600원 정도가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고, 난 좀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9,000원 초반에서 8,000원 후반대, 8,800원 정도 선까지 보셔도 된다. 역시나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보다는 좀 길게 보는 안목으로 한 2, 3주 정도 끌고 가면 좀 수익이 어느 정도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마지막 종목은 스맥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참고로 스맥은 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닙니다. 시가총액 600억이라고 하면 뭐 1000억까지 가는데 뭐 400억 정도만 올라가면 1000억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시세가 한꺼번에 몰리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적은 쪽으로 매기가 좀 몰릴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많이 못 오른 종목들에 대한 키 맞추기 현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게 제한적이면 결국 다른 못 오른 종목들로 매수가 몰릴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스맥은 잘 아시다시피 뭐 다양한 부분에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13년 삼성전자 쪽에서 3D 프린팅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됐었던, 그래서 3D 프린팅으로 연결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으로도 동사 공작 기계 관련된 부분으로도 뭐 연결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쪽, 3D 프린팅 쪽 관련돼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정부 쪽에서 뉴딜 정책 쪽 중에 물류 자동화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아직 뭐 관련된 종목들이 확 뛰어 상승하는 종목은 대장으로 형성이 되는 종목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 그 니즈가 이 스마트 팩토리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대기업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그런 매출을 그리고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장비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어지지 않고서는 결국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 어느 정도 좀 지원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제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로봇 뭐 이런 종목들로 매기가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스맥은 3D 프린팅까지 엮이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 초반에 갭 뜨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갭 상승이 그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다시 이제 장 막판 되면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출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승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갭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떴지만 이게 유지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돌파가 되면 이제 개인들이 따라잡지 못하게끔 못하는 가격대로 이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거래량이 실리면서 갭 떠서 시작을 했지만 장막판에는 저점으로 시작했던 이런 음봉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고점에서는 매수를 하지 못하지만 저점에서는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도 은근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매집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구간이라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분명히 뭐 말을 해 드릴 수 있는 건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뭐 매기가 좀 몰리면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는 쉽게 움직인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을 했었던 가격대를 보시면 뭐 장중에 뭐 10% 이상 떠서 시작을 해서 뭐 5% 이상 떠서 시작을 해서 장중에 뭐 18%, 23%, 14% 이런 상승이 계속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추이가 그대로 상승 쪽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장대 항목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개인들이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가격대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한 2,050원에서 2,000원 정도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가격은 2,200원, 2,300원 정도면 이 가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될 시점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200원, 2,300원, 2,400원 정도는 수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유지가 되는 거를 보면 그대로 뚝심있게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봉상 보셔도 400원 정도, 300원 정도, 200원 정도가 유지가 되면 결국 예전 그럼 이제 추이 자체도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이제 상승 추이가 전환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추이 자체도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 긍정적인 중장기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뭐 이런 종목들은 뭐 600억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뭐 한 3, 4천 원 정도, 그래서 한 1000억 정도 만드는 건 상당히 우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3,000원 이상, 3,500원까지 뭐 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근데 보시면 제대로 이제 상승을 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2013년부터 20년까지 약 한 8년간 계속 흘러내린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실적만 뒷받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기순이익적으로는 실적이 좀 돌아섰지만 영업이익 쪽으로는 뭐 적자를 다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서 결국 2분기가 상당히 관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한 1,900원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는 좀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은 못해도 러프하게 한 1,500원 초반 정도 선까지는 이탈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조만간에 한번 좋은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정부 쪽이나 뭐 대기업 쪽에서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 니즈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포스트 코로나를 통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섹터 중에 가장 많이 못 오른 쪽이 로봇 스마트 팩토리 쪽이었다 라는 거를 잘 눈여겨보시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업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